혹시 지금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자녀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지옥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여러분의 빚을 완전히 없애주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바로 제 아버지 때문입니다. 17년 전 저희 아버지는 친구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4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아들아, 내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빚쟁이가 되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민금융 상담 전문가가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1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빚 탕감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17년간 상담하면서 이런 파격적인 정책은 처음 봅니다.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표정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부산에서 오신 74세 이철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10년 전 사업 망하고 나서 신용카드 빚이 3,800만 원까지 불어났어요. 매일 밤 11시면 어김없이 오는 추심 전화 때문에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떨려요. 손자가 전화 받을까봐 집 전화까지 빼버렸거든요. 대구에서 작은 횟집을 하시던 71세 김정자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 때 손님이 없어서 문 닫았는데 임대료며 재료비며 빚이 5천만 원이 넘어요.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걱정도 빚 걱정.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빚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무려 143만 명이나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143만 명 중 한 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7년 이상 갚지 못한 빚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완전히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에서 대신 갚아준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도 확대돼서 최대 9천만 원까지 대부분 감면해준다는 점이에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9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17년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정보를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예요. 작년에도 새출발기금 같은 정책이 있었는데 대상자 중 절반도 안 되는 분들만 신청하셨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인터넷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서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새로운 희망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모든 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신 분들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있어요. 빚 안 갚은 사람들만 혜택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혜택도 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빚 걱정을 덜어드릴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9월 신청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도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정확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라고 벌써 포기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처럼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해당될 수 있거든요. 먼저 가장 강력한 혜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빚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완전히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제로, 영원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혹시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고 계신가요? 내가 해당될까 봐 말이에요. 첫 번째,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해요. 두 번째, 무담보 채권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힌 대출은 해당 안 돼요. 신용카드 빚이나 일반 신용대출만 해당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그게 얼마인데? 라고 궁금하시죠? 1인 가구는 월 102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174만 원 이하예요.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안 되겠네 라고 벌써 실망하고 계신 분들, 잠깐만요. 아직 더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빚은 있지만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만약 완전 탕감 조건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원금의 80%까지 감면해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4천만 원 빚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3,200만 원은 완전히 없애주고 나머지 800만 원만 10년에 걸쳐 월 7만 원씩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했던 분들 계세요?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가 대폭 확대됐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에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던 68세 박순덕 어르신인데요. 코로나 때 손님이 뚝 끊어져서 결국 문을 닫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로 생긴 빚이 6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이분이 제게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40년 동안 장사해서 자식 둘 대학까지 보내는데 이제 와서 빚쟁이가 되다니 정말 죽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90%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더니 그때 표정이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90%라는 건 6천만 원 중에서 5,400만 원은 완전히 없애주고 나머지 600만 원만 20년에 걸쳐 월 3만 원씩 갚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새출발기금의 경우 최대 9천만 원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부실차주, 즉 3개월 이상 연체된 분이거나 부실우려차주, 그러니까 곧 연체될 위험이 큰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나는 자영업도 안 했는데 해당될까?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직장 다니시다가 실직하고 생활비로 대출받은 것도 해당될 수 있어요. 병원비, 자녀 교육비, 생활비로 받은 신용대출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떤 빚은 되고 어떤 빚은 안 되는 거야?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해당 안 됩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집이 담보로 있으니까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나 유흥, 도박으로 생긴 빚도 당연히 제외돼요. 정부에서도 국민 세금으로 도박빚까지 갚아줄 수는 없다며 확실히 선을 그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의적으로 빚을 안 갚은 분들은 해당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럼 돈 있으면서 일부러 안 갚은 사람이랑 정말 못 갚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 라고 궁금하시죠?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심사한다고 발표했어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 모든 기관의 데이터를 연동해서 확인한다고 하거든요. 정말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만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뜻이죠. 그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부에서는 9월 중에 세부 방안을 발표하고 동시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달 정도 남은 거예요. 2달이면 여유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할 게 정말 많거든요. 소득 증명 서류, 재산 현황 서류, 채무 내역서 등등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혹시 나는 빚을 성실하게 갚아왔는데 안 갚은 사람들만 혜택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억울해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정말 속상하시죠? 매달 허리띠 졸라매면서 갚아오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이런 억울함을 충분히 고려해서 성실 상환자들을 위한 완전히 다른 지원책을 따로 마련했거든요. 바로 다음에 그 놀라운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쓰라리셨나요?
나는 죽을 각오로 빚을 갚아왔는데 안 갚은 사람들만 혜택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셨죠? 정말 억울하시죠? 매달 라면만 먹으면서도 성실하게 갚아오신 그 마음, 자녀들 용돈도 못 주면서 빚부터 갚으신 그 절실함을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예요. 얼마 전 대구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시는 71세 김정자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밤 11시에 가게 문 닫고 그렇게 5년을 버텨왔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꼬박꼬박 갚았는데 이제 와서 안 갚은 사람들만 도와준다니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게 공정한 건가요? 그때 이 어르신의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눈가에 주름이 얼마나 깊었는지 정말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 어르신께 희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정부에서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실상 환자들을 위한 완전히 별도의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거든요. 첫 번째로 기존에 갚고 계신 대출의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려줍니다. 지금 월 50만 원씩 갚고 계시다고 하면 기간을 늘려서 월 25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두 번째로 이자율도 대폭 낮춰줍니다. 지금 연 15%로 갚고 계시던 걸 5%대까지 낮춰주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에 이자만 해도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죠. 세 번째로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을 줍니다. 3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현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혜택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건 뻔하고 현금으로 당장 도움되는 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있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 지원책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담 경감 크레딧입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어요. 50만 원이 뭐가 대수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4대 보험료를 낼 때 자동으로 차감되거든요. 인천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는 69세 박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평소처럼 전기요금 카드로 내는데 돈이 안 빠져나가네요. 한 달에 공과금만 2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이런 혜택이 있다니 눈물이 나요. 신청도 정말 간단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등록돼요. 그 다음에는 평소처럼 공과금만 그 카드로 결제하면 알아서 5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단 11월 28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니까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비즈플러스 카드입니다. 신용점수가 595점에서 839점 사이인 분들에게 최대 1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6개월 동안 완전 무이자로요. 신용점수가 낮아서 카드도 못 만든다고 포기하셨던 분들, 이제는 가능해요. 정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서주거든요. 재료비, 사무용품, 운영비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놀라운 건 연회비와 보증료가 전액 면제라는 점이에요. 완전 공짜로 쓸 수 있다는 뜻이죠.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니까 서두르세요. 세 번째는 배달 택배비 지원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요즘 배달비가 얼마나 부담스러우신가요? 한 번 시키면 배달비만 5천 원씩 나가잖아요. 서울에서 치킨집을 하시는 김순호 어르신은 한 달에 배달비로만 25만 원 넘게 나가는데 이런 지원이 있다니 정말 감사하다. 그 돈이면 재료비라도 보탤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절대 안 되는 혜택이 하나 더 있어요. 폐업하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인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코로나나 경기 침체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가게 정리하는데도 돈이 엄청 들어가요.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원상복구비까지 하면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거든요. 빈손으로 들어왔다가 빚까지 지고 나간다는 말이 얼마나 뼈아픈지 아세요? 그런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6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존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2배로 늘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부담 경감 크레딧은 11월 28일까지, 비즈 플러스 카드는 12월 31일까지, 그리고 크레딧 사용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해요. 아직 시간 많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늦게 신청하시면 크레딧을 다 못 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연말에는 신청자가 몰려서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좋은 혜택들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작년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도 대상자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분들만 신청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정보를 몰라서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도 어려우시고 복잡한 신청 절차도 부담스러우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 부분에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대 조심해야 할 함정들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제 됐다, 9월 되면 바로 신청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7년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실수들이거든요. 첫 번째, 재산을 숨기려고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집을 자녀 명의로 옮기면 되겠네, 통장을 비워두면 되겠지,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해요. 정부에서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까지 모든 기관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확인합니다. 5년 전 거래 내역까지 다 나와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증여하고 나서 신청하셨는데 증여세 신고 내역이 그대로 확인돼서 지원이 취소됐거든요. 숨기려다가 들키면 영영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빚을 일부러 늘리지 마세요. 어차피 없애준다니까 더 빌려서 급한데 쓰자는 생각, 정말 치명적인 실수예요. 2024년 12월 이후 신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거든요. 세 번째, 허위 서류는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이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예요. 조금 부풀려서 써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그럼 제대로 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월 신청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알려드릴게요. 소득금액 증명원, 이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재산세 납세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채무 내역을 정리한 서류가 가장 중요해요.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씩 빚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두세요. 은행에서 발급받는 잔액증명서, 연금 수급 확인서도 준비해두시면 좋겠어요. 혹시 부동산이 있으시면 등기부등본도 미리 뽑아두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냐고요? 새출발기금은 1600에서 1378번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서, 비즈 플러스 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기존 구제 절차와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는 정책이거든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된 빚도 해당되나요? 안 됩니다. 본인 명의 채무만 해당돼요. 연대보증도 제외예요. 신용등급이 올라가나요? 채무가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신용도 회복됩니다. 다만 시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한번 지원받으면 다시는 대출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신용이 회복되면 정상적으로 금융거래 가능해요. 실제로 이런 정책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조언이 있어요. 앞으로는 가계부를 꼭 쓰라는 거예요. 휴대폰 앱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정확히 파악해야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신용관리도 정기적으로 체크해보세요. 무료로 신용점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눈물이 나시는 분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7년간 서민금융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제 희망이 보인다고 말씀하실 때예요. 제 아버지가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시작한 이 일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언제 다시 이런 혜택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9월부터 본격 시행되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도 상의해 보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부끄러워할 일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특히 오늘 밤부터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씩 빚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연체 기간이 언제부터인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오늘 방송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9월 세부 방안이 발표되면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어요. 신청 방법부터 서류 작성법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이겨내면 분명히 더 밝은 내일이 올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